안녕하세요. 축구 분석 채널 팬 손흥민 TV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어느 팀을 만날지 유로파 대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좀 좋은 쪽으로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알크마르 경기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인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꽤 나쁘지 않은 대진을 가졌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진이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지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토트넘이 유로파 16강에서 만날 수 있는 두 팀은 레알 소시에다드, 라리가에 있는 팀이죠. 아니면 네덜란드 쪽에 있는 알크마르인데 이 두 팀 중 결국에는 네덜란드에 있는 팀이 그나마 조금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라리가보다는 수준이 조금 더 낮은 리그에 있는 그리고 5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써 누구를 뽑을지 알잖아요. 토트넘이 워낙 대진운이 안 좋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아마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토트넘 팬들이 약간 좀 체념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누가 걸리든지 그래도 이겨야죠. 그죠? 사실 토트넘이 유로파에서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사실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누가 걸리든 토트넘은 꼭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시에다드의 경기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토트넘은 이미 소시에다드와 경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라타사라이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팀이 오든 토트넘이 이겨야 합니다. 몇 번 어려운 경기가 있더라도 트로피를 따기 위해서는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로파 리그 대진을 딱 보니까 결국에는 알크마르가 토트넘과 붙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상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트로이 페롯이 임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트로이 페로더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AZ가 나쁘지 않은 사이드인데 아약스나 프랑크푸르트가 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따가 8강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너무 자신감 있는 모습을 가지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타사라이를 확실하게 지배하면서 경기했던 팀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번에 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토트넘과 알크마르의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유로파에서 이미 만났을 때 토트넘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좋았냐면 라인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포스터가 골키퍼였고요. 포백은 그레이, 드라구신, 데이비스, 우도기. 중원에는 베르바, 벤탄쿠르, 메디슨. 여기도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죠. 최전방은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무어, 히샬리송, 베르너. 그러니까 토트넘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알크마르를 만났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1-10으로 이겼거든요.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토트넘이 쉬운 상대를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은 풀 스쿼드, 그러니까 완전한 전력로 상대방과 맞붙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풀파워로 싸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의아해하는 팬들도 있고 물론 너무 자만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토트넘은 나쁘지 않은 상대를 만나서 3월 6일과 3월 13일에 두 번의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주중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토트넘의 부상자들이 복귀한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경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진을 살펴봤을 때 토트넘이 알크마르를 만나게 되었고 아약스와 프랑크푸르트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알크마르와의 경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아약스 혹은 프랑크푸르트 중 한 팀과 8강에서 맞붙게 됩니다. 있는 팀들이랑 싸우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빅토리아 풀젠, 올림피아코스 여러 팀들이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라치오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이 팀들 중에는 물론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긴 하지만 라치오가 일단은 올라올 것 같고 토트넘은 쉽지 않은 상대를 또 만나서 결승행을 가야겠죠.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페네르바체, 레인저스, 로마, 아슬레틱 클럽이 있는데 역시 로마가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역시 메뉴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토트넘, 라치오, 로마, 메뉴 이렇게 예상대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 팀들 중 로마와 메뉴 중 한 팀, 그리고 토트넘과 라치오 중 한 팀이 결승에서 맞붙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가 올라오면 좀 재밌는 경기가 될 수도 있고 메뉴가 올라오면 또 EPL 대전이 될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토트넘이 어이없는 조기 탈락을 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아약스를 다시 만나게 될 경우 예전에 아약스를 상대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들었던 기적, 루카스 모우라의 헤트트릭 같은 순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우라가 없지만 그런 기적적인 경기가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토트넘 팬들의 반응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약스도 그때와 같은 팀이 아니고 토트넘도 그때와 같은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적의 향기가 나는 대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토트넘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 리그에서 첫 우승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대진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대진을 봤을 때 아주 힘든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위 팀들의 시드가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강팀들이 올라와 결승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토트넘도 충분히 유로파 리그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바쁜 일정 속에서 토트넘이 얼마나 체력 관리를 잘하느냐, 그리고 다른 팀들을 상대로 어떻게 승리를 거두느냐 하는 점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시즌 우승컵을 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이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토트넘이 우승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우승은 물 건너가는 거죠. 리그 우승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다른 컵 대회들은 모두 탈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체면을 구기지 않고 우승컵을 차지하려면 이 대회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사실 이 대회를 우승하면 챔피언스리그 출전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리그에서 말도 안 되는 순위를 기록하더라도 챔피언스 리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컵을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리그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유로파 리그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크마르와의 경기에서도 이기고 8강, 4강을 넘어 결승까지 가서 상대가 로마든 메뉴든 혹은 다른 팀이든 반드시 이겨서 이번 시즌 트로피를 들어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알크마르는 토트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겼던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 전력을 다해 1차전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차전이 상대방 홈경기장에서 치러진다는 점이 약간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경기를 잘 치러낸다면 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3월 6일에 열리는 첫 경기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로파리그 대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으며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